오늘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재판을 받는 날인데요.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도 새삼 수사 과정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재판정에 나온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정이 자신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마스크를 하고 뿔테를 끼고 오늘 여기 흰머리가 유난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염색을 지금 안 한 모습이고요. 네. 말을 안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팬레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확인이 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팬레터냐? 최순실에게 팬레터, 저 자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다른 죄수들이 남부교도소를 흔히 남부 텔이다. 네. 구치 텔이다. 고속텔. 시설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네. 서울구치소에서. 자, 수용자들이 최 씨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언론에서 최순실이 엄청난 재력가다라고 보도를 하자. 잡범들. 자, 저거는 출소자가 한 거니까 표현이 좀 거칩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관심을 두게 된 거다.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여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아마도 그 남부구치소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재소자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네. 최순실 씨가 언론에 비칠 때 죄수복에 수인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수인번호를 보고 편지를 쓰게 됐다고 하는데 수인번호로 몇 번에게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대단하다. 출소하면 찾아뵈서 의논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 즉 재력가다 이거죠. 예,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돈 버는 노하우? 예. 그 주변 관계가 네트워크가 높으니까 아마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최순실 씨가 저렇게 고초를 겪는 걸 보고도 재수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한 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대응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재수자들의 팬레터가 반갑기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달이 돼서 반응이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네. 저런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대단하시다. 출소하면 찾아뵈도 되겠느냐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건데 그럼 최순실 씨 이걸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교도관들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전달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 뉘앙스 지금 읽어주신 앵커께서 읽어주신 뉘앙스를 보면 본인도 그렇게 크게 한 건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기억력도 대단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대통령까지 움직여서 그렇게 큰 한 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존경심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하는 모습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최순실의 이런 행태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부정적이고 나쁜 걸로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부러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희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한 강남의 여자가 여인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온갖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정을 뒤흔들 만큼의 이권을 개입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부러움의 표현이 결국 이런 편지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유라 씨는 지금 덴마크에서 제2의 유섬나가 되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을 그런 그 장기 전체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면 정유라 씨 얘기가 갑자기 나왔느냐. 여러분 기억하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때 2대 입학 비리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면접에 나왔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유라 씨가 면접 당일에 노랗게 머리 염색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대하고 연세대가 같은 날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같은 날 저렇게 하고 간 연세대에서는 20점이 이제 면접이 점수가 낮아서 면접 과락으로 불합격을 했는데 이대에서는 저렇게 하고 갔는데도 합격을 했다. 여기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네. 면접자들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남궁전 차장이죠. 이 사람이 손나팔 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정유라 씨가 왔음을 알렸다.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면접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태도 아니에요? 태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특히 면접 보는 사람들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그날의 옷차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져야만이 좋은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실력이랄지 그런 평가 점수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면접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면접에서 정말 다소곳이 앉아있고 어떠한
몸도 굉장히 정숙하다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머리는 노랑머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모를 하고 왔다는 것은 아마 어차피 나는 뭐 합격될 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고 간 것을 그러니까 금메달을 보여드려야 되나요라는 정유라 씨 얘기는 알려졌지만 네. 남궁처장이 손나팔까지 만들어서 왔음을 알렸다는 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유라의 어떤 몸가짐이랄지 그런 건 별도로 하고 금메달이 땄으면 무조건 뽑아줘라. 그런 걸 사실은 제시하고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사실 대학의 어떤 면접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합격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전 직전에 연세대 면접 갔는데 20점을 맞아가지고 면접 과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면접 과락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수가 좀 낮긴 해도 웬만하면 면접은 그렇죠. 그냥 제가 면접에서 과락만 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다 면접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결국 이대 면접은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정유라를 위한 면접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이번 그 최순실 사태 때 2대 입학 비리가 드러나면서 연세대 얘기는 지금 확인됐지만 김연아가 고대에서 이제 뭐 F학점 맞았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학교들 간에 여러 가지 그 비교가 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화여대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이미 다 각본을 짜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 패션이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을 네. 정도로 사전에 이미 그 짜여놓은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건데 그러면 이대는 단순한 피해자냐? 최순실이라고 하는 권력 실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원치 않은 부정 입학을 허락해 준 거냐? 반드시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대도 또 최순실을 통해서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 정부 예산을 말이에요. 대학에 유치하는 등 나름대로 그 자기들도 받을 게 있다 해서 이 정유라를 고리로 해서 예. 이대도 그런 일정한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게 네. 이게 이제 이대 비리의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접할 때 보면 저렇게 오는 학생은 없어요. 면접관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해보죠. 수시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면접을 하는데 편입 면접도 하고 네네. 면접을 오는 학생 중에 일부라도 색깔 빼고요. 정말 단정하게 입고 옵니다. 색조 화장 잘 안 하죠? 안 예. 하죠. 하면 그거 자체가 면접관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돼요. 노랑머리는 거의 안 거의 하지 않나요? 못 봤어요. 저는. 떨어질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하죠. 그리고 태도 자체가 이렇게 불량하게 하는 건 없고요. 또 체육 입학 비리 같은 경우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6년 했는데 네네.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유명한 체육 특기생들도 수업에 안 오면 바로 F입니다. 뭐 타이거 우즈가 스탠포드 졸업 못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체육 선수도 반드시 수업에 참석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하지 않거든요. 네. 체육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출석을 안 해도 다른 걸로 대처해서 이렇게 아직도 해주고.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은 이대 입학, 이런 정유라 입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에 계신 또 우리 경험담을 또 예. 들려주시면서 저게 얼마나 황당한 비리였던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